자, 여러분, 아스날이 신나게 맨체스터 시티한테 깨지고 있는 동안에 이 울버햄튼 황희찬이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고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국내 뉴스만 나와서 이게 뭐 약간 정통환 씨, 최측근 씨 느낌인가? 그냥 이런 거 많은 건가? 싶었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그거 나왔을 때 뭐야? 영국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건 있어요. 한국 선수기 때문에 영국보다 한국에서 기사가 먼저 나오는 수도 있어.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테니까. 황희찬과 연결된 한국 관계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영국 쪽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메디컬이 뜰 것 같다. 일단 네. 먼저 깔겠습니다. 황희찬이 이제 울버햄튼과 계속 연결이 돼 있네요. 예, 저번에도 그랬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존 퍼시라는 저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2년 동안 봤다. 근데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누노 감독의 픽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 구단은 지속적으로 좀 바라본 것 같은데 또 감독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지 감독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좀 황희찬 감독에 대해서 쓰임새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이제 시마치 감독이 짤츠부르크에서 황희찬 선수를 잘 이용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안드레 실바, 그 다음에 폴센, 그리고 브로비 이런 선수에 비교해서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시마치가 4-2-3-1을 쓰고 있으면서 좀 황희찬 선수가 자리를 전체적으로 잃는 느낌인데다가 이 개막한 이후에 투입은 됐었는데 교체로 들어가서 26분, 21분이니까 사실 좀 짧죠. 활약할 시간이 좀 짧죠. 이거보단 더 활약을 네.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포칼도 역시 교체로 나와서 30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서브 자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라이프치히는 공격수 쪽에 좀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선 외신들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울버햄튼 지역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울버햄튼이 황희찬 얘기에 관심이 있는 상태고 공격진 보강은 울버햄튼이 이번 기본적으로 좀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라즈 감독이 이적 시장이 닫히기 한 4-5일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이크 맥그라스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유력한 기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울버햄튼과 라이프치히가 황희찬 임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황희찬에 관심 있는 팀이 또 있다. 웨스트햄, 뭐 브라이튼, 아탈란타 이런 팀들이 있지만 울버햄튼과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빌드 플러스에서는 황희찬, 울버햄튼 이적 임박 얘기가 나왔고요.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된 임대 내지는 영구 이적 얘기도 나오고 있다. 뭐 얘기가 있는 상태. 그다음에 리알 토마스, 황희찬, 울버햄튼 근접 29일 오전에 메디컬 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존 퍼시는 2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이 황희찬, 울버햄튼 임대 마무리 단계다. 이미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SC 스포츠 에이전시 쪽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본 거는 임대 후에 완전 이적 옵션이 있다. 그 다음에 메디컬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뭐 거의 확정적이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가 독일 내 이적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메랑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네. 해외, 독일 기준으로 해외로 보내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한 것 같고 해외 이적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요. 황희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윙포를 볼 수 있어요. 대표팀에서도 사실 윙포를 보죠. 많이 봤죠. 원투베이. 네. 근데 황희찬 선수는 투톱에서 잘하는 선수입니다. 맞아요. 여기에 제가 어쨌든 중앙에서 사이드로 벌렸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본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찬은 선발로 투입됐을 때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앙 쪽을 원했었는데 울버햄튼이 이제 옵션이 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라지 감독이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메디컬이 29일 정도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해외 쪽 기사랑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맞나본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대표팀 소집을 그래서 좀 연기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러면 아주 유력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울버햄튼이 황희찬 영입에 근접이 돼 있다. 임대 후에 구매 옵션이 있다. 완전 영입했을 경우에는 이적료가 1,500만 유로, 한화로 따지면 200억이 좀 넘는 금액 정도가 뭐 오고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태고 버밍엄으로 이동을 해서 세부사항 체크한 다음에 29일 아침이니까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따지면 내일에서 뭐 월요일 사이 그 근방에 곧 오피셜이 뜰 것이다. 오피셜이 뜨고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공격수를 손흥민과 함께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떤 울버햄튼 경기까지 봐야 되네. 봐야지.
예. 또 울버햄튼에는 사실 이 볼만한 선수들이 많아요. 많지. 이게 이적을 지금 안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다마 트라우레 있죠. 라울 히메네즈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다음에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만 페드로 네투, 그다음에 후벤 네베스, 무티뉴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꽤 재밌는 어떤 그 느낌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황희찬이 있다. 이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야 프리미어리그에 또 다른 재밌거리를 주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황희찬이 최근에 지금 보여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희찬 선수는 윙포드에 뒀을 때 본인의 최대 능력치가 좀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투톱에 우리가 봤었잖아. 미나미노가 뒤에 있으면서 홀란더 황희찬이라고 이런 느낌? 빅앤 스몰 아다마 트라우레 돌파 그리고 황희찬에게 또 패스 중앙 쪽에 뭐 이런 것도 좋지. 그렇죠. 근데 아다마 트라우레 너무 잘하던데. 아다마 트라우레는 이 선수가 어쨌든 마무리가 조금 이 돌파 대비 아쉬운 게 섬세함이 떨어지는 게 있지만 이제 마무리는 황희찬이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 뭐 크로스 이런 거 올려주면 또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가 몇 마리야? 황소 둘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누이자 누. 네 스페인산 황소와 한국산 한국산은 이거 저기 한우. 청도 소싸움 나가는 이런 느낌이잖아. 둘이 투와 함께 뭐 투는 뭐 요즘에 안 한다지만 그렇지. 예. 둘이서 완전히 그냥 세지. 네. 자 그래서 울버햄튼의 전술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라지 감독이 벤피카에서 엄청나게 좋은 타이밍을 보내다가 또 완전히 꼬꾸라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울버햄튼으로 다음 둥지를 틀었는데 벤피카에서는 이제 4-4-2도 썼었어요. 투톱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 경력 있는 동안에 2명의 공격수를 쓰는 거를 또 즐겨 했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괜찮죠. 2명의 공격수에 황희찬이 어울리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울버햄튼에서는 일단 3-4-3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트넘 경기, 토트넘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내내 두드려 맞았잖아. 네네. 거기선 3-4-3이었죠. 그런데 이 원톱과 2명의 윙포워드를 쓰긴 했습니다만 감독 경력 동안에 투톱을 즐겨 썼다는 걸 감안했을 때 아까 그리고 라지 감독이 이야기가 그거 있었잖아. 이적 시장 막판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격수와도 계속 연결이 됐는데 본인이 원하는 공격수가 왔다. 그러면 투톱을 가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3-5-2라거나 네. 뭐 4-4-2라거나. 근데 투톱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만약에 투톱을 쓴다. 그러면 라울 히메네즈 앤 황희찬. 그림 좋거든요. 좋지. 왜냐면 히메네즈가 정말 포스트 플레이 같은 걸 잘해주는 선수 아니에요. 전방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저는 그런 그림 이거는 아주 괜찮지 않나. 라지 감독도 투톱을 잘 쓰고 황희찬도 투톱을 좋아하는데 더군다나 옆에 이 콤비를 맞출 선수가 라울 히메네즈다. 괜찮죠. 그리고 측면에 아다마가 있다. 아다마 또 있다. 그러면 뭐 아주 훌륭하게 쓸 수 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원톱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사실 경쟁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라울 히메네즈가 압도적이잖아. 라울 히메네즈를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스타일상. 윙포워드로 생각을 윙포워드로 또 가야지. 돌려봐야 되는데 가야지. 뭐 또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윙포워드로 나올 수는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이 투톱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경쟁을 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페드로 네투가 안타깝게도 연말에나 돼야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곧장 이적이 메디컬 뭐 통과해서 발표가 나온 다음에 공백이 있는 동안에 황희찬이 또 이 원톱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은 페드로 네투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 페드로 네투가 돌아오기 전까지 황희찬 선수에게는 적응하는데 원톱을 쓰더라도 좀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코리안 리거들이나 이적하는 걸로 봤을 때 제일 좀 중요한 게 생각을 해보면 그 팀과 그 구단과 이 단장이나 보드진이나 감독이 얼마나 이 선수를 원했느냐. 그 김민재 선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 인터뷰 나왔었잖아. 폴리티비에 나온 거 보면 정말 열성적으로 본인을 원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런 팀에 가야 사실 뛸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렇죠. 계속해서 일단 선택 좀 줄 거 아니야 기회를. 그렇지. 뛰어라. 좀 안 돼도 우리가 원했던 선수니까. 근데 원하지 않은 팀에 이렇게 이적을 한 경우에는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 픽이 참 중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동안 지켜봤다잖아. 라지 감독은 투톱을 바란다잖아. 이런 상황이라면 뭐 겨울에도 관심이 있었고 우리 작년 겨울 이적 시장에 우리 계속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짤츠부르크 때부터 황희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네. 황희찬이 좋았을 때 보면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맞아. 확실하게. 네. 득점력도 있고 박스 안에서 침착하고.
좀 그 요즘 좀 조용했었는데 그치. 한 번 더 좀 쳤으면 좋겠어. 맞아, 한 번 또 한 번 빡 올라갈 때가 됐단 올라갔으면 말이야. 좋겠어. 그럴 때가 왔어. 짤즈 때 챔스에서 반다이크 도로 한 번 그래. 있었잖아. 그때 우리가 와 황희찬 드디어 이제 폭발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반다이크 긴장하겠는데? 막 이러면서 나 그때 한번 왜 야, 왔지? 예. 황희찬 여기 왜 왔어? 막 이렇게. 네. 그런 그림이 또 나오면 좋겠다. 또 재미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도 이 딜은 조만간 오피셜에 뜰 것 같으니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로 보는 또 다른 재미 그러니까.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더 빠지겠네. 네, 또 우리 열심히 황희찬 막 두 경기다 한 경씩 두 경기다 공격 포인트 한 나오고 골씩 그러면 나오면은 뭐 대단하지. 바빠지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기대해보고 오피셜 뜨면 또 저희가 한번 아주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봐야죠. 아다마 트라오레 막 욕하는 거 아니야 우리? 줘야지 새끼야! 그럴 수도 막 있죠. 이러면서 이제 여봐!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